48회 엔딩에서 갑자기 본가를 찾은 고성이는 남편 박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라며 용서를 비는 것으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 장면부터 화려한 날들 예상 결말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여보,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빕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습니다. 고성이는 울먹입니다. 말을 길게 끌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효과적인 단어만 꺼냅니다. 난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거짓말했다 생각은 안 해봤어요. 여기까지 그럴 수 있다 싶은데 그 다음부터 고성이는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박진석은 냉정하게 듣고만 있습니다. 고성이가 진심으로 빌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만 나가. 하지만 그 냉정함이 오히려 고성이에게 틈이 됩니다. 그럼 저 화장실만 이용하고 갈게요. 고성이는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화장실 불을 켜고 물을 틀어놓습니다. 소리가 나야 합니다. 거실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씻는구나 하고 믿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움직입니다. 화장실이 아니라 안방 서랍장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고성이는 무작정 뒤지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반드시 찾을 수 있는 곳을 바로 찍습니다. 박진석의 오랜 습관이 있습니다. 귀중품이나 민감한 물건은 늘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두는 사람입니다. 문서 보관함, 서랍 안쪽, 혹은 침대 옆 수납. 그리고 그 위에 늘 똑같은 물건을 둡니다. 노트북과 핸드폰 자료도 USB 저장 장치에 백업해두는데 그건 역시 박진석에게는 오랜 습관입니다. 고성이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손이 빨랐습니다. 서랍 안 검은색 작은 물건. 역시나 USB 저장 장치가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표정이 환하게 바뀝니다. 찾았다. 그녀는 물건을 꺼낸 후 서랍을 닫고 화장실로 돌아가 물을 잠그며 거울 앞에서 눈물을 한번 닦는 척합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옵니다. 여보 진짜 마지막이에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박진석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고성이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나가. 딱 한마디입니다. 오늘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무릎 꿇고 잘못했다 말해도 될 만큼의 큰 소득을 얻었다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그렇게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모텔로 들어갑니다. 고성이는 침대에 앉자마자 검은색 USB를 꺼내들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합니다. 됐어. 여보, 이제 당신은 끝났어. 한편 병원. 이지혁은 응급실로 실려온 뒤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고 결국 에크모를 달게 됩니다. 에크모를 달면 살 수 있는 건가요? 심장 이식은 언제 가능한가요? 기적이 정말 올 수 있나요? 지혁과 부모님이 궁금해합니다. 담당 의사는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의사의 말은 차갑지만 아주 구체적입니다. 현재 이지혁 환자분은 심장이 스스로 버티는 힘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에크모는 근본 치료가 아닙니다. 다만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동안 심장과 폐가 쉬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의사는 하나씩 설명합니다. 첫째, 에크모를 달면 당장 위험한 고비는 넘길 수 있습니다. 둘째,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출혈, 혈전, 감염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을 버는 것과 이식으로 가는 것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숨을 죽입니다. 의사는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냅니다. 지금 상태는 우선순위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 치료 중이고 심정지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공여자가 발생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김다정이 무너집니다. 그럼 공여자가 안 나오면요? 의사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식은 필수입니다. 김다정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병실에서 돌아온 뒤 방에서 오열합니다. 에크모가 뭔데요? 버티기만 한다면서요. 버티다가 우리 아들 그냥 보내라고요? 이상철은 오열하며 뛰쳐나가려는 김다정과 방문을 막으며 외칩니다. 그래도 에크모 달면 3, 4주는 넘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김다정이 외칩니다. 그 후에는요? 여보 당신이 나 찔러요. 내 심장 꺼내게 해요. 나 지역이 못 보내요.
못 보내요. 이상철은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위로를 해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상철이 어렵게 한마디 합니다. 여보 혹시 모르잖아. 세상에 기적이란 것도 있잖아. 김다정은 울면서도 고개를 젓습니다. 기적이요? 기적이 있으면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잔인해요? 김다정의 심정이 무너집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아들의 죽음을 계산할 수 없으니까요. 지혁과 은호의 사랑은 위기에서 더 깊어집니다. 지혁은 숨을 고르며 눈을 뜹니다. 은호는 의자에 앉은 채 손을 놓지 않습니다. 지혁이 먼저 말합니다. 은호야, 이렇게까지 같이 버티게 해서 미안하다. 은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미안하단 말 하지 마요. 그 말 들을 때마다 내가 혼자 남겨진 기분 들어요. 지혁이 천천히 숨을 쉽니다. 나 겁나. 아프기 전엔 몰랐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너무 아까워서. 은호는 잠시 말을 고릅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아깝지 않게 하려고. 지혁이 은호를 봅니다.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무거워질까봐 그게 제일 무섭다. 은호는 잠깐 웃다가 울음을 참듯 말합니다. 선배, 내 인생은 이미 선배 때문에 달라졌어요. 그게 무거운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거예요. 지혁의 눈이 졌습니다. 그래도 혹시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나는 우리 할머니처럼 바닷장을 해줘. 한 번씩 받아가면 나를 좀 생각해줘. 은우는 그 말을 자릅니다. 그 말은 하지 마요. 그건 나한테 너무 잔인해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은우가 다시 말합니다. 선배가 살아있든 아프든 회복하든 난 그냥 옆에 있을 거예요. 잘해주겠다는 약속도 아니고 미래를 미리 그리는 것도 아니고. 지혁이 힘겹게 묻습니다. 그럼 뭐야? 은우는 지혁의 손을 더 꼭 잡습니다. 오늘 같이 버티는 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지혁은 한참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그럼 나도 오늘은 버텨볼게. 은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오늘까지만 생각해요. 내일은 내일이 오면 다시 얘기해요. 지혁의 손에 힘이 조금 들어옵니다. 이제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시간이 서로를 지키는 시간이 됩니다. 모텔 방. 고성이는 밤새 잠을 못 잡니다. USB를 손에 쥔 채 계속 확인합니다. 고성이는 속으로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 집에서 동명이인 박진석을 가장 빨리 찾을 방법은 남편이 예전에 말했던 중학교 동창 박진석 기록이다. 그 사람은 분명 남편의 개인 메모나 연락망 저장 장치에 남아있다. 그래서 고성이는 그 물건을 들고 바로 움직입니다. 심부름센터에서 연락이 옵니다. 찾았습니다. 사모님, 박진석 씨 현재 거처 확인했습니다. 고성이의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주소 보내세요. 지금 갑니다. 고성이는 주소지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건물의 뒷계단 쪽입니다. 동명이인 박진석은 건물 관리실 옆 사무공간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소개해준 일입니다. 급여는 크지 않지만 정기적이고 조용한 일입니다. 그는 이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더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이 갑자기 열립니다. 노크도 없이 고성이가 들어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들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굳어버립니다. 여긴 어떻게? 고성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문을 닫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계셨네요.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누구십니까? 고성이는 가볍게 웃습니다. 사람 하나 찾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박진석의 표정이 굳습니다. 나 슈조이그룹 박진석 회장 와이프예요. 고성이. 나 알죠? 고성이는 책상 위를 훑어봅니다. 정리된 서류들, 오래된 컵, 아무것도 아닌 일상입니다. 회장님이 참 잘 챙겨주시네요. 당신 같은 사람까지. 박진석은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내 부동산에 근저당 잡으셨더라고요. 당신 박진석 이름. 박진석은 고개를 젓습니다. 난 몰라요. 고성이의 눈빛이 바뀝니다. 고성이는 가방에서 작은 검은 물건을 꺼냅니다. USB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박진석 회장 기록이죠. 당신이 대신한 일들, 누가 시켰는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증거가 다 들어있어요.
박진석의 눈이 흔들립니다. 난 몰라요. 그냥 시킨 일만 했습니다. 알아요. 고성이는 한 발 다가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해요. 박진석은 뒤로 물러섭니다. 전 더는 안 합니다. 고성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그럼 당신이 대신 책임져요. 내가 당신 신고하면 끝이야. 박진석은 계단 쪽으로 밀립니다. 사무공간 옆에 있는 비상계단입니다. 그만해요. 고성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 이름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어. 그 말이 끝나자 고성이의 손이 거칠게 뻗칩니다. 당신이 감히. 몸이 부딪히는 순간 박진석의 발이 계단 끝을 벗어납니다. 균형을 잃은 몸. 짧은 비명. 박진석은 계단 아래로 떨어집니다. 쿵. 둔탁한 소리. 그리고 정적.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고성이는 계단 위에 서서 내려다봅니다. 잠시 후 낮게 중얼거립니다. 왜 이렇게 약해? 주변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외칩니다. 사람이 떨어졌어요. 고성이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섭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이어 사람들의 외침이 바뀝니다. 저 여자 잡아요. 이웃들이 뛰쳐나옵니다. 누군가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도착합니다. 구급대가 박진석을 들것에 올립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고성이는 그제야 현실을 봅니다. 자기가 찾으려던 건 이혼의 열쇠였는데 지금 자기 손에 남은 건 사고 현장뿐입니다. 목격자들의 말이 이어집니다. 저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몰아붙였어요. 계단 쪽으로 밀렸어요. 경찰이 고성이 앞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고성이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집니다. 그제야 고성이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 사람, 제가 찾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내 인생을 망쳤어요. 고성이는 결국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죄목은 한 번에 여러 가지 붙을 겁니다. 폭행 및 중상해, 협박 강요 정황, 불법 추적 의뢰 및 감금 시도 정황. 추가로 이후 조사에서 위증 증거 인멸 시도까지 나오면 더 커집니다. 고성이는 경찰차에 실려가면서도 중얼거립니다. 아니야. 이건 내 계획이 아니었어. 동명이인 박진석은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계단 아래에서 발견됐을 때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구급대는 즉시 응급처치를 했고 병원은 중환자실을 준비합니다. 의사는 보호자에게 말합니다. 두부 손상이 심각합니다. 회복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같은 병원 다른 층. 이 지역은 에크모를 단 채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심장은 기계에 의존해 겨우 뛰고 있습니다. 한편 김다정은 아들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립니다. 손은 차갑습니다. 김다정은 말합니다. 지혁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안 간다. 의사는 다시 설명합니다. 에크모는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입니다. 치료는 아닙니다. 결국 심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김다정은 고개를 듭니다. 그럼 누군가만 나타나면 우리 아들 살 수 있는 거죠? 의사는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김다정에게는 숨을 쉬게 하는 말입니다. 병원 복도. 이상철은 벽에 기대 서 있습니다.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리가 떨립니다. 김다정은 참으려 합니다. 아들 앞에서는 울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순간 무너집니다. 김다정은 말합니다. 여보, 나 자신 없어요. 그리고 오열합니다. 내 심장 꺼내서 주면 안 돼요? 내가 엄마잖아요. 엄마가 대신 아파야지. 이상철은 말합니다. 여보, 정신 차려. 당신까지 무너지면 지혁이는 더 버티기 힘들어. 하지만 김다정은 듣지 못합니다. 엄마에게 이성은 없습니다. 오직 자식뿐입니다. 같은 시각, 다른 공간. 박진석 회장은 보고를 받습니다. 사고 피해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뇌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한참 말을 잇지 못합니다. 진석이 나를 도와주려다. 박진석은 비로소 느낍니다. 고성이에게 벌을 주는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됐다는 사실을요. 이때부터 박진석 회장은 달라집니다.
분노보다 허무와 죄책감이 앞섭니다. 동명이인 박진석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의료진은 그의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합니다. 뇌 기능의 회복 가능성은 없다는 말입니다. 같은 병원, 다른 층. 이 지역의 상태는 다시 급격히 나빠집니다. 에크모는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을 다시 부릅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시간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김다정은 의사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이상철이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여보, 앉아요. 지금 쓰러지면 안 돼. 지은호는 말없이 지역 곁에 앉아 있습니다. 손을 놓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엄마, 아직 괜찮아요. 그 말이 더 가슴을 찌릅니다. 잠시 뒤 병원 복도에서 다시 움직임이 생깁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해집니다. 전화가 오갑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적합 가능성이 있는 심장이 나왔습니다. 김다정은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기도하듯 두 손을 모읍니다.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지역의 얼굴을 봅니다. 선배, 조금만 더 버텨요. 진짜 조금만. 지역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의료진이 지역을 옮깁니다. 복도에는 발걸음 소리만 남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힙니다. 그 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 됩니다. 살아달라는 마음. 그것 하나뿐입니다. 고성희는 구속됩니다. 언론은 처음엔 자극적으로 보도합니다. 하지만 곧 관심은 식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피해자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 정도로 소비합니다. 한 교도소. 고성희는 독방에 수감됩니다. 처음 며칠은 소리칩니다. 나는 억울해. 다들 나한테 그럴 자격 없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점점 말이 많아집니다. 상대가 없어도 계속 말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한 건 다 이유가 있었어. 살려고 한 거야. 고성희가 단 한 번도 사과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쫓은 건 죄가 아니다. 가족을 이용한 건 현실적인 선택이다. 들키지 않았으면 문제 없었다. 즉, 무엇이 잘못인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몇 달 뒤 고성희가 있는 교도소 면회실. 영나와 우진이 찾아옵니다. 영나는 말합니다. 엄마, 나는 더 이상 엄마 인생 안 살아요. 고성희는 화를 냅니다. 너까지 나버리면 어떡해? 우진은 차분하게 말합니다. 엄마, 저는 제 인생 잘 살고 있어요. 고성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식들이 왜 자기 편이 아닌지. 그게 고성희의 한계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계절이 4번 바뀝니다. 이 지역은 이제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뜹니다. 숨이 가쁘지 않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 제한은 없습니다. 몇 달 전 지역과 은호는 결혼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 잘 살아보자는 말로 시작한 결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하루는 늘 비슷한 속도로 시작됩니다. 지역은 아직 정기적으로 병원 검사를 받지만 약을 먹진 않습니다. 대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몸이 잘 따라와 줍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하루가 든든해집니다. 지역은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이전보다 한 발 느리게, 그러나 훨씬 단단하게 일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이 더 지역답다고요. 은호는 요즘 일이 늘었지만 표정은 밝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회사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집까지 끌고 오지 않기로 두 사람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있던 은호가 먼저 말합니다. 지역 씨, 우리 아기 생겼어요. 지역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흐릅니다. 믿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쁨이 너무 커서입니다. 정말이야? 지역이 은호를 꼭 안아줍니다. 그날 지역은 부모님께 전화합니다. 이상철은 잠시 말이 없더니 낮게 웃습니다. 우리 집에 좋은 일이 겹치는구나. 김다정은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 지역이가 정말 다 살아났구나. 며칠 뒤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다정은 눈시울을 붉힙니다. 은호야, 고생 많았다.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게. 지혁은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이 삶을 끝까지 살아도 괜찮겠다고. 이제 이 집의 아침은 더 분주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에 지혁은 건강하게 서 있습니다. 성재와 수빈은 요즘 결혼 준비 중입니다. 수빈이 먼저 말합니다. 우리 남들 하는 순서 말고 우리한테 맞는 방식으로 가자. 성재가 수빈을 봅니다. 그럼 뭐부터 할까? 수빈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합니다. 서로 바쁜 날에도 괜찮은 부부가 되는 연습부터. 성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오래 갈 수 있는 쪽으로. 영란은 작업실에서 여전히 그림을 그립니다. 웹툰은 드라마로 만들어졌고 영화 제작 이야기도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란은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작품으로만 말합니다. 지화는 늘 옆에 있습니다. 이번 계약서 봤어. 조건 나쁘지 않아. 영란은 웃습니다. 그럼 또 그리면 되지. 박진석은 슈조이 그룹 경영 일선에서 조금씩 물러납니다. 경영회의에는 성재가 대신 들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박진석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뒤에서 볼 거다. 이제 내가 가는 길 막지 않겠다. 그 얼굴에는 후회와 안도가 함께 있습니다. 고성희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여전히 말합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말을 증명할 세상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지혁이 말합니다. 살아보니까요. 화려한 날은 잠깐이더라고요. 남는 건 같이 버텨준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에게나 화려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함이 지나간 자리에는 진짜 삶이 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화려한 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드라마의 궁금한 예상 전개를 재미있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